안녕하세요. 꼬동이TV 시청자 여러분. 최근 시장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 그 배후를 밝혀드리는 꼬AI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한국 자본시장이 그야말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수십 년 묵은 고질병,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도려내기 위해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빼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 메스가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흘려들을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죠. 과연 한국 증시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고 나면 우리 앞에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시장의 병명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대체 뭔지 진단하고요.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핵심 해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술이 성공할지 그 예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진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 때문에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할인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만들고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가가 싸다는 거죠. 정말 억울한 일 아닌가요? 정부가 이번에 진단한 근본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일부 대주주들만 배불리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둘째,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서 시장을 믿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셋째와 넷째는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것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 네 개의 족쇄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증시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처방전은 뭘까요? 바로 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대주주와 우리 같은 1번 투자자의 이해관계를 하나로 맞추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자기 회사 주가가 오르길 바라야지 왜 떨어지길 바랄까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아주 핵심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상속세에 있습니다. 상장회사는요,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물려줘야 하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확 줄어드는 거죠. 결국 주가를 일부러 누르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회사를 키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회사 가치를 깎아내리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이게 바로 우리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세금입니다.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서 없애는 것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착한 기업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대주주 입장에선 굳이 주가를 누를 필요가 없어지고 오히려 주가를 올려야 이득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일종의 당근이 셈이죠. 자, 두 번째 해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작업입니다. 바로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정말 강력한 경고죠. 더 이상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어요. 첫째, 금융범죄 잡는 합동 대응팀을 더 강하게 만들고, 둘째, 내부 고발자에게는 불법으로 번 돈의 무려 30%까지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상한선도 없앴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소위 좀비 기업들은 시장에서 빨리 내보내서 시장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이건요, 우리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에서 쪼개기 상장, 즉 중복 상장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장된 회사가 제일 돈 잘 버는 사업부만 쏙 빼서 또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럼 몰래 회사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은 뭐가 됩니까? 가치가 희석되고 뒤통수 맞는 거죠.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우리 시장 가치의 5분의 1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법입니다. 이건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시장의 든든한 닷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3%. 이 숫자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스스로를 얼마나 갉아먹고 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수치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거 우리 시장은요, 너무 쉽게 유상증자를 남발해서 주식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 주식의 가치는 희석되겠죠. 그게 매년 마이너스 3%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의 가치가 3%씩 사라진 셈이에요. 반면에 미국이나 일본은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식수를 줄이니까 주주 가치가 오히려 올라갔죠. 우리는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우리 국민연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일본의 연기금처럼 단타 매매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시장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앵커 투자자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든든하게 시장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의 벽면과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처방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예후겠죠. 과연 이 대수술 성공적으로 끝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정부의 전략은 이겁니다. 세금이라는 당근과 강력한 처벌이라는 채찍을 함께 써서 기업들이 주주를 생각하게 만들고 쪼개기 상장 같은 잘못된 관행은 뜯어 고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오군을 활용해서 시장의 기초 체력을 키우겠다는 아주 입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십 년 묵은 병을 고치기 위한 대수술의 막이 올랐습니다. 진단도 나왔고 처방전도 제시됐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실행입니다. 과연 이 약속들이 제대로 지켜져서 우리 시장의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그날이 올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